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다시님이 종배영님 오늘 오토바이 안 타고 자가용 타고 출근하셨나 봐요 라고 의상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 유튜브가 참으로 이 의상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똑같은 옷 입고 오면 또 뭐라고 하셔가지고 갈아입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몇 벌 있는지 촌철님도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고형자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통신대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죠. 오늘은 모두 화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네, JB는 뭐 문제 없으셨어요? 뭐 저는 뭐 다른 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네. 한데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은 더 넓어졌고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사회가 어느 한순간에 셧다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제 사실은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향이 정말 맞는 방향일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KT여가지고 잠깐 혼자 고립무원이 됐었는데 팀원들 다 카톡 회의하고 이러는데 다 확인해서 보는데 저만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약간 소외감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모든 게 정지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걸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참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대책이 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자유로움도 느꼈다. 하여튼 뭐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A스타인 것이죠. 네, 어제 이낙연 캠프 출신의 김종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진정한 화학적 결합, 원팀의 가능성 어떻게 JB 확인하셨나요? 뭐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딱 봄는 녹듯이 녹아내리겠습니까? 어제 이 인터뷰 관련 댓글을 보더라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당장 해소가 되느냐가 아니라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사실 이게 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어제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났고요. 오늘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셈인데 오늘 대통령과의 만남 좀 의례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다. 또 이렇게 청와대가 선을 그은 상황이라서 포인트를 좀 짚는다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멘트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당연히 덕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덕담을 하는 자리인 거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명락 대전의 뒤끝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감정적 앙금을 해소하는데 그러니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화면과 음성이라서 그죠? 네네.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뭐 악수하느냐, 포옹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공수처가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에게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에 손 검사 측은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야당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종용하더니 영장까지 청구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네. 어제 이 뉴스가 떴습니다.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네. 이 청구한 시점은 지난 주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네네. 어제 공개가 된 거고 이제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르면 오늘 저녁 뭐 밤 이때쯤 아마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공수처는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언론이 이게 바로 공수처의 승부수다. 뭐 이렇게 좀 집중 조명을 했던데 오디오에도 잠깐 나왔지만 손준성 검사 측은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는데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도움을 줄 변호사를 구하느라 출석이 늦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입장문에 나온 대로 10월 초부터 알아봤다라는 건데 일이 오래 걸릴 일일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10월 초는 변호사의 입장문에 나온 시점이고 공수처의 행보를 중심으로 보면은 9월 10일에 손준성 검사가 입건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딱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때부터 대응을 준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때부터 사법적 방어를 위해서 변호사를 구하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에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계속 출석 일정을 미뤄왔다. 이러면 이거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의도적 시간 끌기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막판에도 뭐 10월 며칠까지 간다고 했는데 또 그날 오니까 또 미뤄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손준성 검사의 주장이 아니라 공수처의 발표문 가운데 딱 한 글자였는데요. 출석을 계속 미루는 사람들로 소환 대상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김웅 의원인데요.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관심사이고 만에 하나라도 오늘 손준성 검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네.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바로 뭔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재미난 게 국정감사 일정이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김웅 의원이 국감 일정이 끝난 것과 또 거의 겹치기 때문에 바로 출석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가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면 김웅 의원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사실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오늘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그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판단은 손준성 검사가 뭐 이 조사에 불응한다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범죄 소명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촌철님들은 좀 약간 비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전망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공하나 육하나님은 왜 기각될 거란 생각이 먼저 앞서는지 그동안 하는 거 보면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빵꾸쟁이님도 꼬리 자르기가 될 확률이 80% 이상 이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반면에 민초추심님은 참으로 빠르다. 진작 좀 하지.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9482님은 그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을 텐데 변호사 구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에이 정관이에요. 다 알지 않나요?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박형수님은 화천대유 그 호화 변호사들 쓰면 네. 되는데 뭐 이런 의견들을 좀 보내주고 계세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손준성 검사 측만 반발을 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어제 토론회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TV 토론 들어오기 전에
고발 사주라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손준성 검사에게 지난 주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전에 그 김웅 의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 또 변호인 선임이 조금 늦어져서 11월 2일 날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주말에 구속영장을 쳐놓고 보통 영장 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경선 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봐주십시오. 네, 앞으로 정치적 논란은 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들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어허.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평가를 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 하나 잡으면 집권연장 할 수 있다고 생각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주인공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거를 그 시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서 대선 본선에 진출했으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선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럼 만약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본선에 개입한다고 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거전이 진행되는 내내는 어떻게 뭐 영장 청구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김준호 공수처장은 그 전부터 계속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사실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은 최소한 대선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이었던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데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두르는 게 어찌 본다면 더 이 대선과의 상관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4830님이 자기는 상관없다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죠?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다. 네. 자, 이렇게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 3부에서 저희가 더 깊게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TF가 이제 2주 전에 최종 안을 성안하고 저희에게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젊은 사람들의 정치 입문 과정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에 도전하는 우리 당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아마 내년에 대선과 더불어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이 저희가 얼마나 정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아젠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목소리 아닙니까? 네.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5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채택되고 확정돼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시험은 객관식이라고 하고요. 논술식은 아니랍니다. 그다음에 시험 전에 유튜브에 과목별로 강의 영상을 올린 다음에 이 영상 범위 안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그리고 과목은 뭐냐?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당헌당규, 뭐 이거 외에 뭐 경제 외교 관련 현안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반영 방법은 가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그 사람에게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시행을 한다. 이런 윤곽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가 욕 먹더라도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본격 도입이 되는 건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할까요? 그냥 뭐 이제 자격 시험 본다라고 했던 막연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실시 계획이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뭐 조금 뒤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가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그분께 좀 여쭤보는데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좀 평가를 하면
시험 과목이나 그다음에 객관식이라고 하는 방법,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후보자의 정견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소양을 체크한다.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둔 걸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로서 그다음에 만약에 당선된다면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수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해석이 맞다면 뭐 최소한 유권자에 의해서 평가받는데 그 전에 먼저 평가받아야 하느냐라는 얘기. 이런 어떤 그 비판은 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양 체크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후보자의 소양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좀 이런 걸 그 상상해서 한번 마주 세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 중에는 국회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당 차원에서 사전에 소양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꼭 굳이 또 반대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좀 신선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대선부터 시험 치자 뭐 이런 의견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네. 8003님 요즘 하는 거 보면 지방선거보다 대통령 선거에 먼저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종훈 님도 대통령 후보도 시험 쳐서 뽑읍시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반면에 6573님은 이준석 대표 자기가 시험 잘 봐서 이런 거 하는 거냐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네. 희망의 대한님은 인성 테스트도 같이 합시다 해주셨고요. 주주삼방님은 종로에 쪽집게 과외학원 생기겠는데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조영래님은 공정한 평가가 될지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 서구 정당은 정당 산하의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정치 지망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치 교육을 시키면서 정치 소양 교육을 시키는데 네. 사실 어찌 본다면 더 근본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반면에 저는 또 선거마다 이게 돌아오면 기출 문제나 족보가 돌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살짝 했는데요. 네. 뭐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렇게 약간의 어쨌든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변화를 주는 거면 여권도 조금 자극이 되겠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이런 평가를 좀 당내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들어볼 텐데 HBYI님이 김재원 의원도 유튜브 연장 인터뷰 좀 합시다. 어제 김종민 의원 인터뷰 좋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언제 한번 하실까요? 뭐 그런가 뭐 추진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께 의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오늘이 10월 26일이잖아요. 네, 뭐가 떠오르십니까? 11.6? 11.6이 떠오르죠. 근데 역사적으로 10월 26일을 기억해야 되는 어찌 본다면 더 큰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안중근 의사 의거일이 바로 10월 26일입니다.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안중근 의사 조카 며느리인 박태정 여사가 그저께 향년 91세로 별세를 하셨어요. 네. 이 고인은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정근 지사의 며느님 되시는데 네. 3일장을 치를 여유가 없어서 어제 1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을 갖고 바로 용인 공원 묘지에 고인을 안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뉴스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3일장을 못 치를 정도가 됐는지. 한마디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건데 네. 이 고인의 장녀 안기수 씨가 매달 보훈처에서 받는 수당 50여만 원 여기에다가 고인의 이제 그 노인 기초연금이죠 20만 원 그리고 뭐 지인들의 뭐 십시일반 도움 이런 걸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왔다고 합니다. 월세를 전전해 오다가 2011년부터 서울 신정동의 15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해 왔는데 고인은 또 지난 8년간 투병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따님이죠. 장녀 안기수 씨는 지난 3월에 66세를 일기로 먼저 세상을 등졌다고 합니다. 네. 참 사인이 구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친일파의 자손은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이런 속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짚고 넘어갈 점은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보훈처에서 받은 수당이 월 50만 원이 전부였다는 거.
네. 도대체 이게 독립운동가 자손에 대한 예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따져봐야 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촌철님들도 많이 애도해주고 계신데요. 정혜원희님은 참 죄송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예. 블루퓨처님은 이건 약간 반어법인 것 같은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지요. 친일 적폐에 붙어 살아야죠.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홍성익님은 이러니 친일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라고 좀 안타까워해 주셨는데요.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 사각지대에는 볕이 안 드는지 정부가 사실 요거를 좀 제대로 살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독립운동가 그 유족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개선한다 해서 네. 일부 시도를 했고 바뀐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간단히 하면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대선철이니까요. 네. 대선 후보들이 이런 공약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님들 이 방송 예. 듣고 계시다면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어제 저희가 JB타임즈 마지막 뉴스로 지난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맡을 수 있는 업무가 좀 늘었다. 네. 경비 외에 청소나 시설미화,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감독 등 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들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시간 등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지 그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피로도로 정해졌다 전해드렸잖아요. 예. JB가 이걸 누가 어떻게 가늠하냐 약간 꼬집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경비원들의 반응을 취재를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작가진이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심신 피로도에 따라서 감시직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가이드라인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관리 감독이 더 이제 세지고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을 나타내서 경비원분들에 대한 해고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아마 정부는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경비원들은 좀 이게 복잡하고 내가 뭐가 나아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자, 이렇게 네,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